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365 헬스, 두루리 사과농원 식당,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A1 모터스, ABC 여행사, 형사법 전문 변호사 김한나, 대한국제물류, 하이마트, 게토하우스 공동 제공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연속되는 뜨거운 날씨는 금요일 남섬으로 상륙하는 차가운 기압 세력과 함께 진정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계자는 연이은 무더운 날씨는 금요일 한랭전선이 올라오면서 남섬 일부 지역의 기온이 아침 최저 12도 정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지난 며칠간 낮 최고 기온이 37도를 넘으면서 뉴질랜드의 기록이 갱신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차가운 기압 세력의 상륙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요일에 올라오는 이 차가운 세력은 오래가지는 못하고 토요일 북섬으로 올라오면서는 두 개로 나누어지면서 세력도 힘을 잃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기상 관계자는 다음 주 또다시 뜨거운 열기를 동반한 기압 세력의 영향으로 이번 주와 같은 양상을 보일 것으로 예보하면서 그러나 남섬으로부터 다가오는 찬 세력으로 다음 주 수요일인 와이탕이 데이에는 비가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아직은 다음 주 날씨까지 예상하기는 이르다고 덧붙였습니다. 국민당은 소득세율에 대한 소득 한도를 인플레이션에 맞춰 3년마다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다가오는 총선을 겨냥한 국민당의 소득세 정책을 어제 공개했습니다. 사이먼 브리지스 당수는 어제 크라이스트처치에서 있었던 신년 할애 행사에서 소득세 정책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2022년에는 평균 소득의 근로자가 가장 높은 세율의 한도에 이르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생활비도 맞추기가 쉽지 않은데 더 많은 소득세를 내는 상황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노동당의 연정 정부는 지역 유류세 등 새로운 세금을 도입해 정부는 돈이 많아졌지만 국민들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더 나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며 2020년 총선에서 정권을 잡게 된다면 그 다음 해인 2021년부터 소득세 인하를 포함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브리지스 당수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생필품의 가격이 오르고 있으며 유류세 도입으로 가구당 연간 $250 이상의 부담이 늘어났고 임대주택 요금도 주당 $30씩 오른 것으로 밝혔습니다. 2020년 총선에서 국민당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지역 유류세를 폐지하고 첫 임기 기간 동안 유류세의 동결과 새로운 조세 도입의 중지 그리고 양도소득세를 폐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이피어에 있는 블루 펭귄 보호 지역에서 2마리의 펭귄이 도난을 당한 사고가 일어났으며 보존부는 동물 밀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밤 10시 30분경 한 여성은 손전등을 들고 있었고 다른 2명의 남성들이 3마리의 블루 펭귄을 잡기 위해 쇠 지뢰를 들고 있는 모습이 목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존부의 관계자는 쇠 지뢰를 이용해 펭귄의 집을 뜯은 뒤 올가미로 목을 잡아 포획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그날 밤 3마리 중 2마리는 도둑을 맞았고 1마리는 죽은 채 버려진 것으로 발견됐다고 알렸습니다. 또한 그 다음 날에도 1마리의 펭귄이 머리 쪽에 부상으로 죽은 채 버려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일당들은 작은 흰색 승용차를 탔던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인근 CCTV를 조사 중이며 이들의 신원 또는 행방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의 제보를 기다린다고 보존부 관계자는 밝혔습니다. 작은 몸체의 블루 펭귄은 보호동물로 매년 그 개체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블루 펭귄을 사냥 또는 살해하거나 소지하고 있을 경우 최고 2년의 징역형 또는 $100,0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들어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오클랜드의 하루 수돗물 사용량이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오클랜드 지역의 수돗물 공급을 담당하는 워터케어에 따르면 화요일 오클랜드 전역의 수돗물 사용량이 총 5억 2,400만 리터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워터케어 관계자는 이는 지난 2017년 12월 14일에 수립됐던 종전의 하루 사용량 최고 기록보다 2천만 리터나 더 많은 신기록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부패 운동단체 국제투명성기구가 2018년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가장 청렴한 국가 순위에서는 88점을 받은 덴마크가 1위를 차지했고 2위 자리에는 87점을 받은 뉴질랜드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2017년 조사에서는 뉴질랜드가 89점으로 1위를 차지했고 덴마크는 87점으로 2위에 선정됐지만 이번 조사에서는 순위가 서로 바뀌었습니다. 3위에는 85점을 받은 핀란드, 싱가포르, 스웨덴, 스위스 4개 나라가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한민국은 57점을 받아 전체 조사 대상 180개 국가 가운데 45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질랜드의 한 수산업체와 이 회사에 소속된 선장이 불법적인 어로 작업 혐의로 법정에 섭니다. 어제 뉴질랜드 1차 산업부에 따르면 넬슨을 근거지로 하는 텔리스사가 공해상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위반해 고발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에 따르면 이 회사의 아말탈 아폴로호가 타스마니아에서 여러 차례에 걸쳐 해저 저인망 작업을 감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방식의 어로 작업은 산호초를 포함한 바다 생태계 다양성에 큰 피해를 끼친다면서 문제의 어선을 국제 제재 리스트에 올리기를 원한다고 그린피스 측은 덧붙였습니다. 한 육류 제품 제조업체가 잘못된 상표를 부착하는 바람에 식품 사고가 발생해 벌금과 배상금을 함께 물게 됐습니다. 어제 국내 각 언론 보도에 따르면 헬러스는 지난 2017년 9월 오클랜드의 위리에 있는 공장에서 치즈 시즐러스 제품에 오리지널 시즐러스 상표를 부착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당시 슈퍼마켓을 포함해 전국의 많은 유통점들로 공급됐던 이 제품을 먹었던 아이들 중 3명에게서 우유 성분으로 인한 알레르기 문제가 발생해 결국은 병원 치료까지 받아야만 했습니다. 1차 산업부에서는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헬러스에 $40,000의 벌금과 함께 피해 아동들에게 $15,000를 배상하도록 조치했다고 성명서를 통해 밝혔습니다. 신생아들에게는 엄마의 모유가 가장 중요한 음식이지만 그렇지 못한 산모들을 위해 오클랜드에서도 모유 뱅크가 열려 모유가 필요한 산모들을 도와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유 자선단체인 마더스 밀크 체리터블 트러스트는 쌍둥이를 가진 한 엄마의 손으로 만들어져 운영되고 있습니다. 크라이스트처치에서는 이미 운영 중이지만 가장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오클랜드 지역에서는 처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클랜드 모유 뱅크는 이미 여러 산모들을 도와준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한 여성의 경우 자신의 모유가 나오지 않으면서 시중에 여러 가지 포뮬러 제품들을 아기에게 먹였지만 아기가 글루틴과 유제품에 예민한 반응을 보이면서 고민을 하던 중 모유 뱅크의 도움으로 건강하게 아이를 키우고 있는 것으로 전했습니다. 오클랜드 모유뱅크는 더 많은 산모들의 모유 도네이션을 기대하고 있으며 이 움직임이 뉴질랜드 전국적으로 확대되기를 목표로 홍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경찰과의 추격전 끝에 기스본에서 2명의 소년이 검거됐습니다. 각각 15살, 13살의 소년들은 차를 훔쳐 달아났으며 경찰의 지시에도 멈추지 않고 도주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범행을 저지른 소년들은 각각 내일과 다음 달에 기스본 유스코트에 서게 됩니다. 경찰은 사건의 목격자나 소년들과 도난 차량에 대한 제보를 해줄 것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유아가 폭염 속 주차장에 세워진 채 잠겨진 차량 안에서 발견돼 구조됐습니다. 어제 오후 12시 30분경 실버데일의 파킨세이브를 방문했던 데이빗 루 씨가 차량 안에 있는 2살짜리 아이를 발견해 구조 요청을 했고 아이와 소통해 자동차 앞문을 열도록 유도한 슈퍼마켓 여성 매니저에 의해 상황은 종결됐습니다. 푸드스타프의 대변인은 폭염에 대비해 적절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어린이나 반려동물을 차에 두고 내리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찰은 위험에 처한 어린이를 목격했을 때는 긴급 구조대에게 신고할 것을 권했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4원 38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2원 02전, 한국에서 받을 때 756원 74전입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27도로 예상됩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흐리고 가벼운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18도, 낮 최고 기온은 26도로 예상됩니다. 지금까지 이민정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봉사자 모집 안내입니다. 봉사자들로 운영되고 있는 KCR 한국가톨릭 방송에서는 번역과 아나운서, 엔지니어, PD, 작가로 활동할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관심이 있는 분은 연수를 거쳐 활동할 수 있으며 문의는 021-0234-136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시니어 아카데미 개강 안내입니다. 행복누리 시니어 아카데미가 2월 15일에 개강합니다. 건강 강좌, 다른 나라 요리 배우기, 라인 댄스와 같은 다양한 강좌가 있으니 60세 이상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문의는 전화 09-271-1949번이나 모바일 021-257-3404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행복누리 텀1 수업 안내입니다. 행복누리에서는 다양한 강좌의 텀1 프로그램을 시작합니다. 퀼트반, 드로잉반, 유화반, 공예반과 한국무용반이 있으며 바둑반과 사물놀이, 배드민턴, 서예, 그리고 태극권반이 요일별로 열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번호는 021-257-3404번입니다. 2019 한인의 날 행사 안내입니다. 한인의 날에 브로셔 광고, 부스, 자원봉사, 공연 신청 그리고 후원을 희망하는 회사나 단체, 개인의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9 코리안데이는 3월 30일 토요일에 노스쇼어 이벤트 센터에서 열립니다. 신청과 문의는 한인회 사무국 09-443-7000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누리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는 한인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과 주택, 메디칼 알람, 장애수당, 그리고 노인성 질환 정보와 그로 인한 각종 서비스의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문의는 09-271-1949번 또는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KCR 게시판이었습니다.